그다음에 지원님 한번 보세요. 지금 우리가 여기 4번 글을 들어가면은 이게 사실 오류가 떠야 되는 거 아닌가요? 4번 글이 있어요, 없어요? 4번 글 없어요.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떠야 돼요? 해당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. 사실 이렇게 떠야 되는 거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할 겁니다. 잘 보세요. 어렵습니다. 자, 저는 여기서 이걸 할 거예요. 여기 RES에다가 OK라는 게 있어요. OK가 뭘까요? OK는 200이냐? 이건 201도 되고 200도, 그러니까 200 계열이면 OK입니다. 그러면 만약에 이게 OK가 아니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? 자, 일단 열어줄 거니까 요거 이제 생략할 수가 없고요. 리턴 써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OK가 아니면 얘를 JSON 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겠다? 에러 데이터를 얻고서 에러 데이터에 메시지를 넘기겠다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,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200이 아니면은, 그러니까 200계열, 그러니까 즉 200이라던가 201이라던가 뭐 200 이런 것들이면은 정상이고, 그 다음에 200이 아니면은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해 준 겁니다. 지원님 이해되시나요? 이거가 되면 뭐가 가능하냐? 각각의 코드에서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. 자, 이거 찾는 거 되게 어렵죠? 모든 파일이 페이지니까 컨트롤 P를 누르세요.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찾을 거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럼 여기서 골라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. 이게 상세 페이지죠. 아, 나 작성 페이지 가고 싶다. 그럼 라이트 쓰세요. 그럼 나와요. 그 다음에 컨트롤 P 누르고 또 나 뭐 가고 싶다? 목록 페이지 가고 싶다. 포스트스라고 쓰세요. 그럼 들어가서 골라 들어가면 됩니다. 컨트롤 W를 끄시고 컨트롤 P 눌러서 어디로 가야 돼요? 저는 상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. 상세 페이지로 가서 이제 요걸 할 겁니다. 자, fetch를 하는데 여기다가 catch라고 적을 거예요. 이렇게 해볼게요. 자, 자, 준모님, 아까는 우리가 이걸 안 했어요. 얘를 안 했어요. 얘를 안 했거든요. 아까는 그냥 어떻게 했어요? 결과가 200이든 200이 아니든 그냥 뭐예요? JSON화 시켜가지고 넘겼습니다. 그러면은 얘가 작동할까요? 안 할까요? 요 캐치가? 요 캐치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얘가 실행한다. 트라이 캐치랑 똑같은 거예요. 근데 제가 이렇게 F4키 눌러볼게요. 그러면 분명히 사실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.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요? 문제가 생겼잖아요. 그러니까 4번 글도 없고 4번 글에 대한 댓글도 당연히 없어요. 없으니까 문제가 생긴 건데,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해라 라고 우리가 명령을 이렇게 분명히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? 작동을 안 하죠. 이게 작동 안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. 자, 이 캐치가 먹으려면 어떻게 된다? 이 캐치는 무슨 뜻이에요? 우리가 이제 트라이 캐치 하듯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건데, 된다 안 된다? 안 된다, 기본적으로. 근데 여러분이 약간 이해가 안 되죠?
왜냐면은 우리가 HTTP에서 사실 200이 성공이고 뭐예요? 400이랑 500이 실패잖아요. 그쵸? 정확하게는 이거겠죠? 400계열과 500계열은 실패고 얘는 성공이잖아요. 근데 그거는 누구만 인정하는 성공과 실패예요? 패치 레벨에서만 인정하는 성공과 실패입니다. 그거를 자 프로미스 레벨. 프로미스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뭐 패치 그 다음에 캐치 쓰고 하잖아요. 그쵸? 그건데 이 프로미스 레벨에서 성공과 실패를 인식하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전 여기다가 요걸 하는 겁니다. 만약에 200이 아니면 어떻게 해라? 이렇게 해라. 그럼 여기에 뭐 들어있어요? 여기 리절트 코드랑 메시지 들어있겠죠? 그거를 에러 객체에 담아서 보냅니다. 에러 객체에 담으면은 얘가 내부적으로 메시지라는 곳에 그걸 담아요. 우리의 메시지를. 그러면은 우린 여기서 메시지로 뽑아 쓸 수 있다. 해볼게요.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로딩 중에서 멈추죠. 왜냐면 아직 로딩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. 다시 한번. 자, 준모님, 제가 여기서 4번이라고 했어요.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될까요? 안 될까요? 요거 실행이 안 돼요. 어느 수준에서 뭐다? 여기서 이게 프라미스 규칙인데, 프라미스에서는 만약에 여기 패치에 나오는 첫 번째 den이 요거죠. 자, 다시 한번. 패치 이후에 나오는 얘가 패치가 프라미스 객체를 리턴하거든요. 프라미스 객체에서 den으로 체이닝을 할 수가 있어요. 할 수 있는데 지금 첫 번째 den에서 일단 뭐가 발생했어요? 익셉션이 발생했죠. 그러면은 그 다음 den이 작동할까요? 아니면은 캐치로 점프할까요? 캐치로 점프합니다. 요 안에 den이 아무리 많아도 스킵이 되고 이렇게 돼요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. 근데 만약에 얘가 없었으면 어떻게 나올까요? 얘가 없었으면 이렇게 오류나겠죠. 왜 오류나요? 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오류나는 겁니다. 아무튼 네, 됐어요. 여기까지. 이게 2단계. 그 다음에 주모님,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코드 못 넘기고 메시지만 넘기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쵸? 그래서 요거 자체를 그냥 얘를 이렇게 해도 됩니다. 그냥 에러를 굳이 안 감싸도 돼요. 어차피 우리는 에러 형식을 갖췄으니까.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? 요 에러를 뭐 변수명은 상관없어요. 여기다가 뭐 쓸 수 있다?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. 이런 것도 가능해요. 자, 됐죠? 됐습니다. 자, 그럼 제가 정리할게요. 얘를 함으로써 예외 처리가 자동으로 되는 걸까요? 아니면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한 걸까요? 이 녀석은 얘만으로 예외 처리를 한 건 아니에요. 이 녀석은 만약에 뭐 이 상황이 이러면은 그 이후에 den을 실행하지 않고 예외를 발생시킨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다? 문제가 생겼을 때 얘가 실행이 안 되긴 하는데 여기서 만든 이 객체를 가지고서 후처리를 하려면 무조건 뭘 붙여라? 캐치를 붙여야 됩니다. 그러니까 아무튼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여기서 예외를 발생시키고 여기서 잡는다. 네, 좀 더 깔끔해졌죠? 이렇게 하니까. 자,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궁금하신 게 있을 겁니다. 자, 그럼 지원님,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될까요? 여기서 den을 한 다음에 여기서 캐치를 해야 될까요? 이걸 해야 될까요? 안 해야 될까요?
이렇게 해도 되겠다. 그쵸. 근데 이거는 네,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. 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. 근데 얘를 안 하면, 얘를 하면 사실상 뭘 안 해도 될까요? 이 녀석을 안 해도 되죠. 근데 잘 보세요. 서버, 제가 이걸 지워볼게요. 글쓰기 할 때, 자, 글쓰기 할 때, 자, 글쓰기 할 때 제가 이것만 쓰고 내용 안 써볼게요. 자,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버에 의해서 이런 데이터가 날라왔다는 거 아시겠나요? 컨텐트 not blank. 그쵸. 이거 우리 그 스프링부트 밸리데이션에서 나오는 에러잖아요. 그쵸? 그리고 지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방금 에러 났잖아요. 여기 된 실행됐을까요? 안 됐을까요? 그쵸, 그쵸. 안 됐습니다. 왜냐면은 패치를 하고서 초창기에 뭐가 발생했어요? 초창기에 지금 익셉션이 발생했으니까 만약에 익셉션이 발생하면은 뭐다?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? 그 이후에 있는 덴을 다 스킵됩니다. 네. 다시 한번 정리. 아무튼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요 메시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사실상 고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? 이걸 깔아주는 게 불필요한 이런 요청도 없고, 그쵸? 메시지도 좀 더, 그쵸? 좀 더 보기 편하잖아요. 이렇게 하는 게 낫죠. 그럼 이건 약간 안 해도 되지만 하면은 약간 조금 안심이 되죠. 만약에 내가 미처 이런 거를 잘 못했다고 생각해보세요. 이해가 되시나요? 그 까먹을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때는 요걸 깔아두면은 약간 안심이 되겠죠. 그래서 이거는 네, 깔아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될 일이 있을까요? 이렇게 될 일이? 이렇게 될 일이 이게 실행될 일이 있을까요? 글 상세에서? 그럴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. 잘 보세요. 지원님, 누군가가 강제로 이렇게 들어가요. 이거 문제죠. 이거 404 발생하죠. 이해되시나요? 여기 뒤에 있는 숫자를 해요. 그쵸? 그 다음에 혹은 나중에 이 글이 비공개 글이 됐다고 해볼게요. 근데 내가 이 글의 작성자가 아니에요. 그러면은 글 읽는데 문제가 될까요? 안 될까요? 글 조회 성공할까요? 실패할까요? 실패하겠죠. 그쵸? 네.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. 이 글쓰기에서 사실상 문제가 될 확률은 사실 거의 없죠. 왜냐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는 게 어차피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체크했잖아요. 그런데 약간 이건 막을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막기가 어려워요. 예를 들어서 이게 해커가 아니더라도 1000번이 원래 있었는데 1000번 글을 누가 삭제한 거예요. 그럼 그 이후에 운 나쁘게 이 링크로 들어와요. 그러면 오류 메시지가 나와야겠죠. 그쵸? 그러니까 고객이 좀 접할 만한 가능성이 높다. 그러면 저는 네, 캐치를 붙이는 편입니다. 캐치를 붙이는 편이에요. 근데 이렇게 우리가 뭔가 스크립트로 잘 맞고 딱히 여기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 저는 그냥 안 해요. 근데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아니다. 됐습니다.